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맨큐의 경제학 챕터 23장 국민소득의 측정에서요 4절에 해당하는 실질 GDP와 명목 GD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8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앞에서 GDP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GDP요. 자, GDP는 첫 번째 줄 보시면 한 나라의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화폐 가치로 지출 총액으로 다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볼게요. 어느 한 해에, 여기 이제 GDP는 바로 뭐냐면 다 서메이션 하는 거죠. P와 생산량 Q를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 해에 만약에 GDP가 올라갔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GDP가 만약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때문에 증가했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 여기 보시면 이 서메이션 빼고 P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Q가 증가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좋은 거죠. 증가 요인은 Q의 증가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Q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하나 생산했는데 그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근데 가격은 생산량 그대로 하나인데 가격이 2배로 뛰어서 2,000원이 되면은 이게 우리 GDP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P가 증가해서 여기 나와 있는 GDP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늘상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으면 순수한 진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P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Q가 증가해서 GDP가 높아지는 걸 더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분리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분리해서 진정으로 관심 있는 거는 Q만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P의 요인을 제거하고 물가 상승분의 요인을 제거하고, 진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그렇잖아. 아니, 정부가 100만 원 기본소득을 제공해 줬어. 근데 물가가 상승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 10만 원이 돼버리게 되면 짜장면 10그릇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관심사는 짜장면을 몇 개 구입할 수 있는가? 그래서 Q로 이렇게 발려내는 거예요. Q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초점을 두는 경우, 이게 뭐라고? 이게 실질, 진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를 실질, 진짜 의미에서 GDP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랑 실질 GDP를 왜 보게 되는가? 그걸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실질 GDP는 우리가 GDP가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 합시다. 100원짜리 하는 거를 10개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장 그냥 뺄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야? 1,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소득이 여기서부터 2,000원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이게 2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어. 근데 사과의 개수가 5개로 감소했어. 이래도 1,000원 똑같잖아. 그럼 국민소득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량 자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생산량 자체는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단 말이지. 아니면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게 200원짜리 하는 걸로 가격이 올라갔고 10개 이렇게 되면,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게 우리의 명목 GDP인데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보면 1,000원에서 2,000원 증가했는데 사실은 사과의 생산 개수는 10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GDP가 올라갔어?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격의 증가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고 상품 개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실질 GDP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계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명목 GDP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실질 GDP라고 나와 있긴 하고요. 명목 GDP는요. 그 해 가격을 가지고 GDP를 측정하는 거야. 여기다 살짝 한번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개 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시간이야. 자, 기준 연도를 뭐 2015년도라고 할게요. 2015년도 이걸 T를 제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2022년도 이렇게 있어요. T를 1 비교 연도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 연도, 요거를 비교 연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 만약에 2015년도에 GDP를 구한다 그러면 하첨자로 쓸게요. 15라고 쓰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가격에다가 2015년도의 생산량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 아시겠죠? 2022년도에 GD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2022년도 P1 가격에다가, 물론 이제 재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핫도그, 햄버거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의 가격으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명목 GDP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2015년도에 명목 GDP, 2022년도에 명목 GDP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노미널 GD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이 커졌어. 커졌는데 P 때문에 커질 수 있고 Q 때문에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의 관심사는 말이야.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 실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야, 이거 얘랑 얘를 비교할 때 가격을 옛날 가격을 그대로 갖다 쓰면 여기 옛날 가격 쓰면 얘가 1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 기준 연도의 가격이잖아.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계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P0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Q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기준 연도는 당연히 명목 GDP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GDP가 똑같게 됩니다. 얘를 갖다 쓰고 뒤에 곱하기 Q 제로를 갖다 쓰게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연두 색깔은 명목 GDP가 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여기는요. 물가의 변화를 다 제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실질, 레알, 진짜죠. 레알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GDP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 아니면 얘랑 얘를 비교해도 돼요.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P를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값이 커졌다 그러면 뭐 때문에 커진 거야? 여기요. P0 똑같잖아. 얘도 실질로 바꾸고 얘도 실질로 바꿔서.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레알이라고 하는 실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고 어떻게 제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명목 GDP 나와 있고요. 밑에 실질 GDP 있잖아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가격 상승의 영향, 아니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 변화의 영향이라 보시면 돼. 가격 변화의 영향을 제외한 재화의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 그것을 레알,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시면 기준 연도, 요거 가끔 뭐 여러 가지 문제 낼 때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기준 연도는 명목과 실질 값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 기준 연도 가격, 그걸 가지고 쓰니까. 얘네 둘은 항상 같게 되는 것이고, 이게 명목과 실질인데 두 개 똑같아. 그 다음 명목과 실질 요걸 보시면 우리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요거를 분모분의 분자로 나눠볼게요. 요걸 분모분의 분자로 나눠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게 뒤에 Q가 똑같잖아. Q가 똑같으니까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값이 더 커지게 되면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커진 거야? Q가 똑같으니까 P가 커졌기 때문에 커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바로 뒤에 나올 건데 GDP 디플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 예가 있는데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019년도에 핫도그 가격과 생산량, 햄버거 가격과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년도에 각각의 명목 GDP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는 그냥 그해 가격과 그해 생산량을 곱해주면 돼. 아시겠죠? 2019년도에 명목 GDP는 핫도그 개당 요거 P 곱하기 Q야. 요게 P고 Q 되니까 1원 1달러짜리 100개, 그 다음에 2달러짜리 50개, 이래서 20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2020년도는 요거요. 2달러짜리 150개, 3달러짜리 100개 이렇게 하니까 600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021년도는 3달러짜리 200개, 요 곱한 거야. 3달러짜리 200개, 4달러짜리 150개. 이게 말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뭐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우리가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 근데 실질 GDP 계산할 때는 앞에 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실질과 관련된 기준 연도를 먼저 잡으셔야 돼. 자, 우리 실줄할 때 여기 보시면 2019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기로 했습니다. 요 2019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아서 가격을 2019년도 가격을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격 그렇게 갖다 쓰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 1달러야. 그러니까 명목일 때는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것도 2, 3, 4 이렇게 있는데 2 이렇게 갖다 쓴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기준 연도의 가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수량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여기 보시면 100개, 150개, 200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0개, 여기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00개, 150개 이렇게 돼 있는 거,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목 GDP랑 실질 GDP를 이렇게 계산했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럼 Q1은 똑같잖아. 값이 달라지게 되면 P 때문에 달라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00으로 이렇게 똑같이 기준 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다라는 거 다시 잘 체크하시고요. 네,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비교 연도는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50과 60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600을 350으로 나누면 171 이렇게 돼요. 기준 연도는 이제 똑같이 1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기준 연도의 어떤 GDP 디플레이터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100 이렇게 돼 있고, 비교 연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100을 기준으로 얼마나 올라갔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뒤에 우리가 다시 GDP 디플레이터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570페이지 살짝 정리를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실질 GDP는 생산량의 가치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자, 다시 실질 GDP야 레알이죠. GDP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의 가치, Q에 관심이야. 그리고 가격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여기 Q0 아니면 P0랑 Q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2차 연도는 P0와 Q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비교하게 되면 P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는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레알이라는 게 가격 변화의 영향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천천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실질 GDP는 한 경제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가격의 변화를 제거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한 경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 지표로서 이게 생산량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생산량 지표로서 거기 보니까 국민들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니즈에 대한 어떤 소요와 욕구,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나,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실질 GD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가 좀 더 나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걸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우월한 후생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뒤에 생산량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요.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 GDP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GDP 디플레이터는요. 첫 번째 줄 볼까요? 명목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나타내는데 실질 GDP는 고정된 기준 연도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면 명목 GDP 요거를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야.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됩니다. GDP로.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연도는 똑같아집니다. 기준연도는. 얘가 만약에 기준연도다라고 하면은 명목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야? 실질과 명목이 똑같아요. 아이고, 똑같아. 그리고 비교연도 뭐 2022년 이렇게 되면 요걸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면 이거는 비교연도와 명목 GDP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준연도는 이제 P0를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똑같잖아. 곱하기 100 하면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비교연도의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에서 분모보다 분자가 값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고 기준연도와 관련한 거는 명목과 실질이 같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GDP 디플레이터는 거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 대비 현재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데 왜 그런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 1 한번 볼까요? 케이스 1. 자,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의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불변이야.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불변.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불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자, 이때는 명목 GDP랑 실질 GDP가 동시에 커지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준연도에 비해서 비교연도를 비교해 보는데 이게 P는 가만히 그대로인데 Q가 같이 커지게 돼.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명목과 실질이 같이 동시에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그냥 불변,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냥 가볍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P는 변함 없으니까 P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증가해서 나타내면 그대로 불변이고요. 반면에 이번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은 상승했는데 자, 케이스 2. 자, 가격은 상승했는데 Q가 불변이야. Q가 불변이고 P가 상승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때 명목 GDP는 증가하지만 우리가 명목 GDP는 어떻게 돼? P 곱하기 Q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P 자체는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 P가 커지니까 명목 GDP는 P가 커지던 Q가 커지던 상관없어.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생산량은 변함 없기 때문에 실질 GDP는 어떻게 돼? 실질 GDP는 얘는 불변이라니까. 아니, 사과의 생산량은 그대로 있는데 사과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과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명목 GDP는 커지지만 사과의 생산량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GDP는 불변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뭐라고? GDP 디플레이터예요. GDP 디플레이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은 불변인데 명목이 커지면 명목을 실질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여기 보시면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아닌 가격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가격이 불변이면 GDP 디플레이터도 불변이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가 바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볼 건데 이 앞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웁시다. 네. 여기를 한번 볼게요. GDP 디플레이터가 100, 그 다음에 171, 2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걸 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시간 이렇게 있고요. 타임이 여기가 어떻게 돼? 2019, 20, 21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살짝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네,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준 연도를 이제 100으로 잡는 거야. 기준 연도를 100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가 100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여기 17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쯤 이제 올라간 거야. 여기다가 여기가 100, 여기가 170, 170입니까? 17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요? 2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0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걸 측정하려고 해. 자, 5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물가 수준의 지표가 한 해 동안 이듬해와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밑에 식이 나와 있잖아요. 변화 후를 나타내면 P1과 P0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니? 곱하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랑 2020년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얘가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올라갔니?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차년도의 인플레이션율 거기 보시면 2020년도에 GDP 거기 보시면은 디플레이터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해서 인플레이션율 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2020년도에 인플레이션 율 이거는 자, 비교 년도가 171이잖아. 171 빼기 100 이걸 100으로 나눠요.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거기 나와 있는 71%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71에서 여기 2차년도 요거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요거 비율은 요거요. 요거 높이가 증가한 거 240에서 171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41 빼기 170 그 다음 170을 하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40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40%. 그래서 퍼센트지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첫째 해는 71% 올라가는데 두 번째 해의 물가 상승률은 40%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플레이터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다음 단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한 경제에서 평균적인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자, 디플레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명목 GDP 중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가분을 빼내서 명목 소득의 증가, GDP의 바람을 뺀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 GDP가 이렇게 있잖아. 명목 GDP. 그럼 이거를요, 만약에 GDP 디플레이터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여기에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허풍, 허세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다 제거하게 되는 진짜 실질 GDP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해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GDP 디플레이터 자체가 바로 실질 이제 다 물가 상승분을 제거해서 실질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례 보시면 실질 GDP의 최근 추이를 한번 보시면 미국 관련된 거고요. 요게 교과서에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경제가 침체된 거예요. 여기 내려가는 부분 있죠? 여기도 내려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여기가 약간 침체되는 구간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침체 영역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이 성장하는 이거 있잖아. 추세선. 이게 바로 경제 성장과 관련된 거죠. 이 추세선이 트렌드가 바로 경제 성장, 이코노믹 그로스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보시면 밑에 살짝 나와 있는데 여기 미국발 금융위기랑 거의 맞춰서 경기 침체가 되고요. 여기 95년, 6년 될 때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에서 IMF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살짝 버블이 꺼지게 되면서 이렇게 침체가 오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또 침체되는 거. 뭐 그 전부터 약간 침체는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질 GDP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내는 첫 번째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실질 GDP가 여기 실질 변수로 바꾼 거죠. GDP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 이렇게 나와 있고 2018년에 미국의 실질 GDP는 65년도의 실질 GDP랑 비교해 보면 4배를 훌쩍 넘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배를 훌쩍 넘는다. 4배 이상.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파이가 커져도 사람이 많아지면 나눠 먹는 1인당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실질 GDP가 증가하는 건데 인구 증가보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GDP, 실질 GDP라고 쓸게요. 실질 GDP의 증가가 더 커지게 되면 실질 GDP가 증가하는 크기가 더 커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사람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파이 생산이 더 커지게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족해.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 특징 보시면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다음 단락 그래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성장의 추세가 꾸준하지 않습니다. 실질 GDP가 대체로 상승하지만 간혹 감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추세가 성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간혹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과 과열과 침체가 약간 반복된다라는 거 경기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순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 추세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경제 성장이고요. 자, 우리가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추세선을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추세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요거 추세선에서 이탈되는 부분 있잖아.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뭐 간단하게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경제가 첫 해에 과자 10개를 생산하고 과자 1개 가격은 2달러가 된다. 둘째 해에는 과자를 12개 생산했고 과자 1개 가격은 3달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나타낼 땐 나중에 재화가 지금 이건 1개니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재화가 이제 2개, 3개 여러 개 있을 때는 그것까지 좀 더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2개까지. 나중에 그거는 문제 풀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해 요거 1이라고 할게요. 둘째 해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GDP 할 때는 P1과 Q1 곱하는 것이고요. P2와 Q2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목 GDP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첫 해에 과자 10개를 생산했어. 그러니까 요게 Q1이 되는 거고요. 과자 1개의 가격이 첫 해니까 이게 2달러니까 P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둘째 해에는 과자를 12개를 생산했습니다. 요게 Q2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과자 1개의 가격은 요거 3달러이다. 이렇게 P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계산하시면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첫 해의 명목 GDP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P1과 Q1은 요 계산해야지. 2달러짜리를 몇 개? 10개 생산했으니까 20. 좀 더 복잡한 게 뒤에 연습 문제에 있어요. 자, 그러면 둘째 해에 해당하는 명목 GDP는요. P2 곱하기 Q2야. 여기 보시면 3달러짜리 12개를 생산했네요. 3달러짜리 12개를 생산해서 36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명목 GDP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증가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증가한 것도 있는데 가격이 증가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그렇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요거 실질 GDP다라고 하면은 실질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기준연도의 가격에 해당하는 P1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P1 가져오고 얘도 P1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가상승분에 인한 효과는 제거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Q1 요거는 Q2 요게 이제 실질 GDP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명목 GDP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목과 실질 할 때 기준 연도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는 똑같이 20이고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 요거는 어떻게 될까? 비교 연도의 실질 GDP는 여기 있는 것처럼 P1과 Q2 이렇게 돼. 자, 그럼 P1이 얼마라고? P1이 이거 2달러라니까. 그러니까 요 2달러는 기준을 맞춘 거야. 이렇게. 2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네. 2달러를 기준을 가져오고 Q2는 어떻게 돼? Q2는 Q2는 12개 이렇게 된 거잖아요. 12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안 구했어. 어차피 기준 연도는 명목과 실질이 같기 때문에 20, 20 이렇게 똑같게 됩니다. 그럼 얘가 계산을 하게 되면 24 이렇게 돼요. 자, 구한 값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얼마라고? 얘는 20, 얘도 20 똑같아. 얘는 얼마라고? 얘는 36 이렇게 되고 물가를 싹 해서 뺀 다이어트한 그 값은 24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해의 실질 GDP는 첫째 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실질 GDP가 얼마나 증가했냐 하면은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지. 그쵸? 여기 보시면 요 값과 요게 실질 변수니까 요 값을 같이 비교하는 거야. 20에서 24 얼마나 증가했게 그거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면 요거 4만큼 증가했어요. 변화율 계산하는 방법 보시면 24에서 20 이렇게 됐고 기준 그 이전 값이 여기 들어가야죠. 20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0분의 4 해가지고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하시면 할만합니다. 다음 10번 한번 볼까요? 자, 만일 경제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이 5% 증가하고 가격이 5% 하락한다면, 자, 우리 만약에 이렇게 재화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상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P 곱하기 Q인데,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P 곱하기 Q인데 이게 P0, Q0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 연도는 Q1, 이렇게 P1, Q1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모든 재화 서비스의 생산량이 5% 증가하고 가격이 5%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뭐 정확하게 하진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살짝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랑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하는데 여기가 살짝 100원짜리가 10개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생산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해서 이게 만약에 50원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떨어진 거지, P가. 그러면서 요 Q 자체는 증가했어. 뭐 20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합시다. 원래 이제 변화율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변화율로 하는 건 나중에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했는데 생산량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목 GDP는 이 변화한 게 똑같기 때문에 명목 GDP는 변화가 없어. 불변이야. 그렇지만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실질 GDP잖아. 이 생산량 자체는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 GDP 자체는 증가해요. 왜냐하면 Q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 GDP는 불변이지만 실질 GDP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요 B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뭐 계산해서 수치로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아이디어만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 그래서 명목 GDP랑 실질 GDP의 관계,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5절에 해당하는 GDP는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과연 좋은 지표인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